이번에 리뷰할 다큐는 BBC 아톰 3부작 그 중에 2부 더 키 투 더 코스모스 우주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별은 어떻게 생겨났고,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묻곤 했다. 인류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우리가 이런 질문에 해답을 찾았다는 거죠.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런 지식을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연구하면서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원자라는 거죠. 원자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었다. 우주에는 92개의 원소와 10의 70승의 원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주기일표죠. 주기일표인데 92 우라늄까지가 자연에서 존재하는 원소라는 얘기고, 이 뒤에 93번부터 118까지 있어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거기 이제 플루토늄도 94번에 있는 거, 그 이제 우라늄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원소가 만들어진 거죠. 창조를 이해하게 된 이야기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파리 남동부의 작은 실험실에서 시작된다. 1897년에 마리 퀴리 연구실로 가보는 거죠. 거기 가면은 100년이 지났는데도 종이에서 방사능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라듐은 보이지 않지만 종이를 태우고 화상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 이게 전파와 비슷했기 때문에 라듐을 라디오 액티브라고 불렀다는 거죠. 방사능이라고. 기존의 전파보다 수백만 배 강하고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것으로 보임.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라는 게 퍼져나가는 거죠. 중앙에서 쫙 퍼져나가는 게 방사선 아닙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퍼져나왔기 때문에 아마 방사능이라고 한 것 같아요. 동전보다 작은 라듐 1g 안에 100톤의 석탄보다 많은 에너지가 있음을 알아냈다. 퀴리는 라듐을 연구했는데 이 연금술 마법의 돌은 러더포드 실험실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연금술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원소를 가지고 가열을 하든 뭘 하든 금을 만들어내자, 이제 이거 아닙니까? 연금술이라는 게. 일반 다른 원소로 우리가 금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연금술인데, 이거를 금을 만들어내려면 워낙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불가능하죠. 그건 태양에서도 그걸 만들지 못하는 거죠. 연금술은 결국은 사기극이 된 거죠. 근데 그 연금술의 원리는 그럴듯한 거죠. 지구상에서는 그게 실현하기가 어렵지만 그게 초신성 같은 데서는 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러더포드가 실험실에서 라듐이 질소를 수소와 산소로 바꾸어 버린다는 걸 알아냈다는 거죠. 원소가 바뀐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원소를 바꾼다는 거는 이게 바로 연금술 아닙니까? 그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원자핵이 있다는 거를 발견했고, 원자핵 안에 더 작은 거, 아원자 세기가 있다는 거를 발견했다는 얘기죠. 그 원소와 양성자의 관계를 밝혔다는 거예요. 원소가 양성자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에스터는 분광기로 원자의 무게를 재다가 헬륨이 수소의 2배가 아니라 4배인 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즉 핵에 양성자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기 그 그림을 보면 일렉트론이 전자고 프로톤이 양자죠. 그리고 뉴트론이라고 있잖아요. 뉴트론이 중성자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핵이 구성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에스턴이 뭔가 하여튼 있는 걸 알았는데 에스턴은 그게 중성자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뭔가 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체드윅이 그게 바로 중성자다라는 걸 이제 밝혀낸 거죠. 그리고 양성자를 뭉치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됐죠. 양성자들은 서로 밀어내는데 이거를 붙잡아주는 힘이 있더라 이거죠. 이걸 이제 강한 핵력이라고 해서 강력이라고 하죠. 이 강력이 중력보다 몇 조 배나 강하다는 거예요. 수소 2개가 합치면 헬륨이 되는데 헬륨의 질량이 수소 2개의 질량보다 약간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 손실이 있는 거예요. 수소 2개가 합쳐갖고 헬륨이 되면 질량 손실이 있는데 없어진 질량이 어디로 갔느냐? 에너지가 됐다 이거죠. 이게 이제 태양이 에너지를 발생하는 원리죠. 중성자는 원자 세계의 스텔스 폭격기다. 중성자는 전기가 없으므로 충돌이 쉽다. 그 중성자로 그 원자를 제어하기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오토안이 우라늄에 중성자를 충돌시켰는데 그러면 우라늄이 중성자를 받아들였으니까 우라늄보다 무거운 원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벼운 원소 바륨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 이상하다. 우라늄보다 무거운 원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참 희한하게 왜 가벼운 원소가 나오지? 이거를 오토안이 해석을 못한 거죠. 이 현상을. 그래가지고 같이 연구했던 리제 마이트너한테 이거를 자기 실험 결과를 보낸 거예요. 리제 마이트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탈출했죠. 오토안이랑 같이 연구하다가 리제 마이트너는 탈출했고 그래가지고 뭐 덴마크인가 어느 쪽으로 이제 간 거죠. 그쪽으로 오토안이 편지를 보내갖고 이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 리제 마이트너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원자가 쪼개진 거다. 그러니까 쪼개지니까 가벼운 원소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핵이 분열된 거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원소의 안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소의 안정도라는 거는 핵을 붙잡아두는 강력과 밀어내는 전자기력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균형을 이룬 게 철이라는 거예요. 철이 가장 안정적인 원소라는 거죠. 따라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융합하려고 하고 무거운 원소는 분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철에서 균형이 잡혔으니까 철보다 작으면은 오히려 합치려고 하는 거죠. 철보다 무거우면 강한 핵력보다 밀어내는 전자기력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세니까 분열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게 미시세계 원소의 안정도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철이 가장 안정도가 높고 그 철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거시세계 우주의 원소 구성 그래프랑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정된 쪽으로 수렴을 하니까 철 쪽으로 수렴을 하죠. 그 철이 가장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원소 구성 그래프가 철이 가장 많다는 거죠. 물론 수소랑 헬륨이 가장 많긴 하지만 그 수소 헬륨을 빼면은 철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원소니까. 그러니까 원소의 안정도랑 우주의 원소 구성 그래프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철, 아연같이 안정적인 원소는 흔하고 라듐, 우라늄같이 불안정적인 원소는 드문 거죠.
호일이 원소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낸 거죠. 압력과 온도로 인해 원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초신성에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태양 정도의 압력과 온도 갖고는 헬륨밖에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수소에서 헬륨만 만들어지는데 초신성에서는 그 금도 만들어내고 뭐 우라늄도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다는 얘기죠. 모든 원소 92개의 원소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금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호일은 정태적인 우주를 주장하고 가모프는 동태적인 우주를 주장한 거죠. 가모프가 빅뱅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빅뱅을 할 때 모든 원소가 만들어졌다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근데 호일은 무신론자죠. 무신론자인데 빅뱅 이론을 창조론의 맥락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뭔가 같은 최초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 이게 창조됐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호일이, 이 빅뱅이란 말을 호일이 만들었다는데 우주가 최초에 뭐 뻥 하고 터졌는 줄 아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는 얘기죠, 호일이. 근데 그 호일이 비꼬는 듯이 그 선택한 빅뱅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그게 정설로 자리 잡은 거죠. 원래 아인슈타인도 정태적인 우주를 좋아했죠. 그래가지고 우주상수를 도입해가지고 정태적 우주론을 옹호한 거죠.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우주가 쪼그라들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중력을 밀어내는 무슨 힘이 있다, 밀어내는 힘이 있는데 그걸 우주상수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 아인슈타인도 동태적인 걸 좋아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양자역학도 엄청나게 반대한 거죠. 벨 연구소에 전파 망원경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벨 연구소에서 쓰다가 폐기하려고 한 거죠. 폐기하려고 했던 망원경을 다른 사람이 쓰였다 그래가지고 그걸 쓰라고 준 거죠. 펜지아스랑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전파를 연구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잡음이 나는 거죠. 거기서 그 잡음이 어떤 짓을 해도 그 잡음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우주 전체에 이 잡음이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우주 전체에 이 잡음이 왜 있냐? 이게 바로 빅뱅의 잔광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낸 거죠. 우리가 그 라디오나 TV에서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은 그 치지직하는 잡음이 들리죠. 그게 빅뱅의 잔광이었다는 거죠. 드디어 우리는 모든 원소의 원자가 우주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100년도 안 되어 과학은 기적을 이뤄냈다. 과학은 인류의 기원을 설명했고 우주의 140억 년 역사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태초에 빅뱅이 있었는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에너지의 폭발이 있었고 그 후 10분 동안 뜨거운 열 속에서 수소, 헬륨 두 가지 종류의 원소가 나타났다. 다음 30만 년 동안 우주는 팽창했고 우주에 새 장이 열렸다. 각 원자가 서로 떨어져 나가면서 빛이 생겨났다. 펜지아스와 윌슨이 안테나로 찾은 것이 바로 이 빛의 잔여물이다. 그리고 수백만 년 후 거대한 수소구름이 뭉쳐서 별을 만들었다. 그리고 수소가 융합하여 빛을 만들고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원소들을 만들었다. 우리 지구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그 위의 모든 것이 우주의 용광로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모두는 핵 폐기물이다.